이번 강의는 황영애 교수님의 성년회입니다. 황영애 교수님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 가치를 통해 후세의 인간 존중의 가치가 유산이 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 이력으로는 전 예절다도교육원장, 전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현재는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연구교수이십니다. 그의 연출 및 집례는 행달의 연출, 집례, 성년회, 혼일례, 수연례, 석전제, 헌다제, 제례, 지이식 공예문화대전, 고유례 등이 있으며 사극인 왕과사는 남자 및 동궁 및 SBS, MBC 오숨의 붉은 끝동, KBS 올레 대첩, YG 엔터테인먼트 등등 공영방송의 자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장에 있는 이 사진은요, 경상도 저 아래에 아주 큰 절 구경을 갔는데 이게 담 위에 매화꽃이 좋게 했더라고요. 저게 저는 성년회 할 때 저것을 넣는 거 저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진 중에 제 사진 중에 제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또 복숭아꽃 찍은 거 넣는 거고, 근데 이걸 오래돼서 좀 바꿔볼까 그랬는데 그보다 좋은 사진이 없어서 바꾸지 못했어요. 이게 갑오개혁 때에 단발령을 내렸고 머리는 없어졌고 또 전쟁을 치르고 도망 다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년회라는 것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성년회 날을 지정을 한 거예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73년도에 지정이 되면서 그때는 만 20세였고 날짜는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13년도가 5월 세 번째 월요일 날 한다. 이걸로 지정이 됐죠. 근데 이거 되면 친구나 연인들과 함께 많이 하지, 실제로 부모님을 모셔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거는 많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부모는 양성평등 성년회 뭐 여기 놓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가 요즘에 성년회를 할 때 저렇게 놓는다는 거죠. 그 권호정 선생님이 할 때 옷을 무대가 있는데 뒤쪽에 놓나요? 옷이요? 응? 옷이요? 응. 옷은 그 병풍 앞에? 네, 병풍 앞에다. 응. 명품 앞에다? 네. 다행이네. 아니 왜냐면 이거를 또 이 밑에다 놓는 사람도 있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양성평등 성년회를 얘기하는 이유는 원래는 성년회가 남자 따로 여자 따로지 지금처럼 한 무대에 올려서 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남자는 남자 따로 하지만 여자는 또 가정에서 주부들이 또 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성년회를 할 때 원래 여기 주인이 있고 여기 관빈이 있었는데 주인을 내보내고 관빈을 이쪽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면 큰 무대에 같이 하는데 가운데에 사람이 얼쩡얼쩡하면 무대가 영 뭔지 몰라.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냥 벌린 거예요. 그 편리성에 의해서. 관계의 절차는 15세에서 20세 정월과 4월 초하루 7월 초하루에 한다. 왜? 정월은 1년을 시작하는 첫 달이고 4월 초하루 봄이 여름이 시작되는 날, 7월 초하루 가을이 시작되는 날, 음력으로. 그러면 7, 8, 9, 10, 11, 12, 10월 초하루는 왜 안 하느냐? 성년이라는 건 앞으로 사는 걸 축복하는 건데 10월 초하루는 이제 겨울이 되면 잠자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년회를 그때 하지 않아요. 다만 4월
4월과 7월 초하룻날 하는 이유는 그 계절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2월 달에도 성년의 날짜가 잡히면 했다는 거예요. 2월 달에는 가죽신을 신고 7월에는 그 집으로 많은 신을 신는다. 뭐 이런 거를 봤을 땐 어느 때나 해도 상관은 없지만 해가 저무는 겨울에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빈은 남 여자 관계. 개는 부를 개자니 저 빈자는 계빈과 관빈. 저 개자는 또 틀려요. 여자 어른은 비녀 개자 계빈, 남자 어른은 모자 관자 관빈. 이렇게 했는데 그 빈을 어른을 관빈으로 모신다.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양성평등이라 그래도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자, 그랬죠. 그 다음에 고우사당, 사당 3일절에 고한다. 저희는 3일 전에 고할 수 없으니까 그날 식전에 고하고 고유례를 했어요. 근데 고유례까지 하는 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 장소를 정하 기구 배설한다. 삼갈에 어른의 복식을 3번 바꾼다. 가정에서의 옷, 출입복, 그 다음에 장원 급제했을 때의 옷 이렇게 3번을 입는 거고요. 초월에 이거 이제 저 초자는요 성인이 되는데 천지여고 술을 맛보는데 저 초는 술을 내리기만 하고 다시 되돌려 맞는 거는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초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은 수작을 하죠. 주고받는 걸 해요. 술은. 근데 여기서는 주고받는 게 없어요. 초래라고 해요. 자관자에 자를 지어준다. 예, 성년선은 성년이 된 것을 선언한다. 그래서 현대 성년이기 때문에 성년 선언을 하는 것도 넣은 거예요. 의식의 참여자, 주인, 관계의 당사자의 친권자. 옛날에는 본인이 종자이면서 성년예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이는 어린데 이제 성인이 될 것인데 내가 종자야.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빈, 계빈, 예를 주관하는 주례자인데 주인의 친구나 관자의 스승 가운데서 학문과 덕망이 높아야 돼요. 예를 아는 사람. 관자, 계자, 성년예를 행할 당사자. 찬자, 예를 잘 알고 빈을 도와주는 사람. 빈이라는 건 아까 관빈, 계빈 그랬잖아요. 예, 빈을 그리고 이 찬자는 관빈과 계빈을 도와주는 사람이 찬자예요. 그래서 의식 진행을 계속하는데 주관적으로 하죠. 왜? 우리 할 때는 김명옥 선생하고 정미성 선생님이 대표로 맨날 찬자 해요. 빈자, 주인을 도와주는 사람. 영접인, 주인, 손님이 관빈이 오면 오시는 걸 보고 주인한테 가서 관빈께서 오셨습니다 알려줘야지 되잖아요. 그런 걸 그러면 주인 비서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만 하나요? 초례를 할 때는 술을 준비해 나오는데 찬자는 예를 진행하는데 하는 사람이고 빈자는 집안에서 할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내올 때는 빈자가 내왔잖아요. 그래서 빈자가 내려. 집사자, 복식 진설과 관을 전달하는 사람. 집사자는요 복식이 많으니까 그거 쭉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관과 축사 같은 거는 층계가 있으면 층계 밑에다가 진열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초례를 해야지 되는데 관, 모자, 복권을 썼잖아요. 복권과 축사를 가지고 층계를 올라가. 그러면 관빈이 한 층계 내려와서 이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층계가 없으면 그리기라도 해라.
예상이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그냥 평면인 데서 그냥 하는 거죠. 두 번째 했을 때는 두 칸을 내려오고 집사자가 갖다 주면 거기서 관빈이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3간에는 3칸 내려와요. 그러면 또 주는 거고. 그런데 이거에 집사자가 밑에서 진설하고 집사자가 담당해서 그렇게 관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데 그건 아래에서 위로 한다. 근데 요즘에는 옆에다 놓고 하죠. 아래에서 위로 언제가 시간 줄여서 그것도 줄이고 싶은데 못 줄이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장 밑에서 하는 거 상을 위로 올려놨고 뭐 이렇게 줄인 것일 뿐이지 이게 옛날대로 한다. 근데 옛날대로 하면 관례 남들 앞에서 못해요. 얼마나 긴지. 네. 그 다음에 진예, 성례례를 진행하는 사람. 자, 이거는 시청 앞에서 이때만 해도 제가 똑같았죠? 누구신가지 모르고 있었어요. 이건 35회 했지만 34회부터 제가 했어요. 그랬는데 그 성년예 시청 광장에서 하게 될 때 이렇게 했었던 거고 양성평등 성년예라고 우리 부천에서 했었던 거 도당고등학교에서 몇 회 했어요? 3회 했나? 네.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부천 타임지에서 와서 사진을 찍은 게 올라와 있어서 내가. 그러면 15세부터 20세 성비의 집에서는 음수를 써서 얘의 근본이다. 그게 근본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계례는 혼인을 정하면 15살이 되지 않아도 바로 계례를 한다. 그런 것이고 근데 15살이 되면 혼인을 정하지 않았어도 계례를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참 어떻게 하는지. 옛날에 대동여지가 할 때 그 딸이 시집을 안 가고 그 대동여지도 그거 하는데 보필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흰색 하얀 머리가 되도록 있으면서 그냥 쪽을 찌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렇게 쪽을 쪘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안 된다면 혼인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부인의 성년예를 마치고 평상시에는 양쪽으로 갈래머리를 따서 올리든지 밑으로 따든지 그렇게 하라고 예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22년 전통 성년식으로 전체적으로 있어요. 아까 26년 거 그 한 장만 넣고 22년 걸로 다 했는데 자, 고유례를 한 거죠. 자, 주인과 손님이 서로 마주 인사하는 것.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맞절해서 부모님과 인사하는 거를 했잖아요. 자, 이제 어린이의 예복을 입은 거예요. 이건 사규삼. 사규삼 한자로 안 나와요. 사계삼으로 나와요. 네. 근데 사계삼을 입었죠? 여자는 치마저고리를 입었고 양성평등 성년예를 하자니까 그 다음에는 두루마기를 입고 뭐 이런 거를 하죠. 이제 머리를 가다듬는 거예요. 초반에는 아까 머리를 밑에 땄던 거를 이제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쪽을 지어주는 거죠. 저쪽에는 상투를 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쪽 지운 위에다가 초가래 먼저 모든 절차에서 초가제가 상관은 했다 시작했는데 관을 먼저 씌우는 거예요. 옷하고 상관없어요. 관을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혀서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를 완성시키고 있는 거고요. 길 한 달 좋은 날에 비로소 관을 씌우나니 너의 어린 뜻을 버리고 너의 성숙한 덕을 따라 길하게 오래 살고 큰 복을 더욱 크게 하여라. 이런데
보시면 요렇게 초가 축사를 하고 입는 옷이 어떤 거냐 보시면 여기는 당의를 입을 것이니까 화관을 썼잖아요. 여기는 아까 복권을 쓰고 나왔지만 걔는 금박복권이었어. 애들 때는. 이제 금박복권이 아닌 무지의 복권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머리에 썼는데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으세요. 그럼 이제 옷 갈아입으러 들어갔어요. 저 당의를 여기는 입히고 화관 당의 맞잖아요. 여기는 요걸 벗기고 아직 안 입었어. 여기 입히려고 하는 데가 있죠? 네. 요게 심의예요. 다음 사진을 볼게요.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데 심의라는 것은 연보복. 원래는 천자로부터 벼슬아치들까지 다 입는 게 심의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후세에는 집에서 편히 쉬고 공부할 때 입는 옷 중에 좋은 것이 심의였어요. 학자들이 입는 옷이. 그래서 여기서 입히는 거고요. 자, 여자는 단가로 하는 거예요. 단가. 원래 단가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배자라 그래서 나는 소매 한 삼이 붙지 않은 원삼 같은 거를 배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입고 저기 당의를 입고 나왔는데 그 배자로 갈아입히는 단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시 성년예를 하면서 나는 여기도 상가리 하겠다. 아니 왜 세상에 남자 초가하고 여자 초가했어요. 남자 재가할 삼가할 때 여자를 퇴장을 시켰다가 다시 초래할 때 다시 올라오게 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뭐 해서 했던 게 당의 외출복, 남자 외출복 입을 때 외출복 이런 거는 같이 했죠. 사실은 당이라는 게 심의가 연거복이라면 당의는 소래복이지 집에서 아무 때나 입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맞추려고 보니까 외출복을 맞추는 거고. 자, 그래서 두 번째 제가리는 아양을 쓰고 갓을 써요. 아양이라는 게 저렇게 씌워졌는데 길 한 달 좋은 날에 거듭 너의 관을 심으나니 너의 유용 있는 모습을 간직하고 너의 덕을 삼가고 지켜 만년토록 오래 살아 큰 복을 받아라. 근데 이제 이때 입는 옷은 뭐냐면 이제 갓을 썼잖아요. 그리고 갈아입을 옷을 이미 요 정미성 선생님은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요렇게 되는 데가 아양 두루마기 갓 도포를 입은 요걸로 돼 있는 거예요. 여자는 두루마기를 입었고 남자는 도포를 입었고. 근데 두루마기가 본래는 여자는 방한복이었다. 근데 점차적으로 짧은 두루마기 뭐 입으면서 예복으로 입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깥 활동을 안 했던 사람은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 예복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방한복으로 입었던 것인데 이제 지금 안에서 다 같이 활동하고 밖에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를 안 입힐 이유는 없다. 그래서 똑같이 외출복으로 해서 같이 입힌 거예요. 그러면 아까는 가정생활이었어요. 두 번째 이거는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죠. 자, 요게 다 입은 옷이고요. 삼각에는 족두리를 씌우고 복두를 씌워요. 좋은 좋은 날에 형제가 모두 있는 데서 너에게 관을 모두 씌워 너의 덕을 이루게 했노라. 한없이 장수하여 하늘의 복을 받으라. 근데 여기서 입는 옷은 뭐냐면 여자는 여자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는 것이고 남자도 여기에 있는 건 복두예요. 복두.
요것이 복두예요. 갓하고 복두는 틀리죠? 예, 복두는 우리나라 관에서 입는 옷으로 복두가 제일 먼저 씌워졌던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갓이 생겼고, 그 전에 복두는 여기 복두 있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길게 있는 것부터 짧은 것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고려도경행각법 고려시대에 복두를 쓰는데 이 길이가 엄청나게 고증을 해서 했는데 긴 거예요. 둘이 가다가 얘네끼리 부딪혀. 그랬던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두와 족두리를 씌웠는데 옷 갈아입히는 모습이고요. 다 갈아입은 옷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거기 의왕은 네. 마지막에 입히는 게 연두색인가요? 네. 네. 그거는 앵삼. 앵삼. 이건 난삼이에요. 원래 난삼을 입혔어요. 그러다가 고종시대 때쯤에서부터 앵삼을 입히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난삼. 이 난삼은 뭐냐면 초시를 치러서 기초적인 아주 맨 끝발이 끝에 있는 벼슬아치예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저 옷이. 그렇게 해서 입었는데 나중에는 저거를 없앤 게 관을 치렀을 때 저때쯤 되면 성년례를 안 한 사람이 없을 텐데 뭐 성년례에 저것을 입히냐 뭐 어쩌냐 그래가지고 뭐 앵삼을 입히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우리 여기에 있는 것은 난삼이고 초창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난삼이에요. 앵삼은 나중에 거다. 이거 누가 와서 틀렸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보시면 참 가지런히 잘 있죠? 잘 서 있었어. 이때 남녀들이 잘 했고 사진도 잘 찍었고, 왜냐하면 전문 사진가가 이쪽에서 찍은 것들이 많았고 전체를 보여줘서 이걸 구성한 동영상 구성하기 PT 구성하기가 아주 좋은 22년도 사진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민과 계님께 절한 거고요. 초래, 이제 술을 내려야지 돼. 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남이 없으니까, 그 사람 없으니까 말 안 해.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절을 할 때는 계속 관빈과 계빈을 보고 하세요. 또 초래했을 때 아까 내가 그냥 넘어갔는데 찬자들에게도 절을 하세요. 한 번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빈과 계빈 보고 절 안 해요. 왜? 상이 놓여 있을 때는 정면을 보고 절을 합니다. 사실은 초래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천지에 있는 모든 신께 감사합니다 라는 의식이 있어서 제주 먼저 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있다 그러면 정면 보고 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면 보고 절했어.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술을 갖다 줬어. 자, 술을 내리는데 집사가 빈자가 갖고 나왔거든요. 빈자가 갖고 나왔어요. 그걸 하나씩 해서 여기다 이렇게 주는데, 이게 주는 게 시통치 않아서 옛날 거 준 사진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숙명여대 총장이었었고 여기 박시영 선생님 따님. 예뻤지? 잘했고 그랬는데 요렇게 해서 하는데 오래 살아라 그러면서 천지신명께 오를 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술을 갖고 위에다 나 이 술을 올려요 해놓고 옆에 보면 땅에 제사한다. 땅에 못하니까 옆에 그
그릇에다가 3번 지웠잖아요. 3번을 지웠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마시는 거 안 했네. 마시는 걸 왜 안 했을까? 제주하고 마셨어요. 마시고 상 위에 놓으면 나와서 상을 통째로 들고 가죠. 그런데 상이 없어지니까 감사합니다 절을 할 때 이렇게 여기 관빈 기빈을 보고 또 절하죠. 여기서 자 보시면 여기에서 기빈한테 절하고 요번에는 찬자한테 절하는 게 여기서 보이죠? 여기로 이렇게 절했는데 여기서 답배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하나 안 넣은 게 뭐냐면 관빈과 계빈이 아니 찬자들이 답배하는 사진이 없어서 그 사진 안 만쳐져도 없어서 자 관자래. 왜냐면 관빈 계빈이 이걸 다 총괄하지만 실제로 운행하는 것은 찬자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관빈 계빈께 재배하시오. 그렇지만 찬자에게는 절을 한 번만 하지요. 네, 구분이 돼야 되는. 자, 관자대하고 성년선언하고 다 이렇게 다 맞추고 난 다음에 나 이렇게 했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잠깐 서 있는 건 위의를 보인다. 여기 축사한다가 지금 여기 축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축사한다는데 글씨가 잘못 써 있네. 그쪽에 가서 있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자를 도장으로 파서 주는 거잖아요. 마품 문화원 특별히 그렇게 해서 그걸 주고 받는 거예요. 자, 간절히 축사가 있는데 제가 위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만 넣었는데 축사는 빠지면 알맹이가 빠진 거니까 넣었는데 잘못 넣었어요. 요거는 부모님 올라오시라 그래서 부모님께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관빈과 계빈에게 모두 해서 같이 마주 인사했잖아요. 마지막에 부모님한테도 인사를 하는 거죠. 사실은 아버지한테는 인사하는 게 없어요. 왜? 그동안 아버지가 같이 다니면서 여기서는 주인을 자리에 앉으라 그랬는데 남자 따라가면 그 관빈 서 있고 주인 여기 꼭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요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근데 엄마한테는 해야지 돼요. 엄마한테 가서 하고 오는 거예요. 옛날엔 사랑했고 하고 나중에 한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이 그럴 게 없다. 엄마한테 먼저 가서 하고 나중에 사랑해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을 보면 관빈, 계빈과 선생님들 같이 있는 거고 이제 저도 나와서 사진을 좀 찍었던 거고 요거가 96년도 것 같아. 96년도 사진. 그래서 요 정상화 선생님 조카 도당고등학교 거기 할 때 찍은 사진. 자, 이때는 슬프게도 마스크 쓰도록 해서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거가 끝나면 호패를 줘요. 그죠? 성년이 됐으면 호패를 주죠. 뭐 여자들은 그 호패가 있지 않았지만 이런 게 있었다. 관계대 후에는
말씨 관례오늘 헤라를 하계로 높여서 한다. 이름을 함부로 붙이지 않고 잘해 부른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들 호는 옛날에 한갑수 박사님이 지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어찌하자 웃을 소자야. 붙여놓으면 하소잖아. 하소. 난 그거 안 쓸래요. 왜? 하소가 뭐예요? 하소 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하소를 써. 어찌하자 웃었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작은 일을 소홀히 웃어 넘기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하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 정말 그렇구나. 아주 뼈저리게 느낀 일이 있으면서 그게 맞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을 하면 어른이 답배한다. 어렸을 때는 답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면 답배를 하는데 정식으로 하자면 선생님들한테 요새 그 절을 안 가르쳐. 근데 뭐냐면 오른 무릎 꿇고 왼 무릎 꿇어서 절하면 어떻게 하느냐? 팔 굽히지 않고 수평. 그게 반절로 답절이에요. 네. 근데 앉아서 손만 앞으로 대도 그거는 간략하게 답배하는 걸로 쳐주는 거지만 실제로 하는 거는 손을 많이 올리는 걸 조금만 올려도 되는 거고 왼무릎 오른무릎 해서 절하면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게 큰 절이에요. 어른이 답배한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성년예 어떻게 하는가 그 준비와 절차. 그런데 이것이 문화체육부에서 했는데 비매품이거든요. 이거를 97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어디에서 잘못된 거를 써서 우리 그 교재마다 99년에 한 그것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고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아니다. 97년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쓴 거를 봤었고 검색을 하면 99년이라고 나오는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저거는 97년도에 만든 거예요. 김득중 선생이나 권명득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신식 말하자면 성년예 할 때 위에는 삼가래 하는데 300명 400명 삼가래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도포 입고 6원 쓰는 거. 네, 처음부터 입혀서 했었죠. 저기 도당고등학교 할 때 여자도 머리만 바꿨지 당위에다가 족두리 쓰고 했잖아요. 화관 쓰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는 머리를 올린다가 없어. 왜냐면 머리 짧은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였어요. 그러니까 머리 장식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안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성균관 청년여성 유도회니까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 모델 개발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축사만 하고 옷을 한번 딱 갈아입히는 거 시흥에서 아마 그걸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간단하고 많지 않았을 때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할 때 삼가리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단가로 해버리는 거 이런 걸로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건 무슨 꽃인지 아세요? 무슨가요? 벚꽃? 네, 복숭아꽃이에요. 복사꽃이 복숭아꽃이에요. 이쁘잖아요. 네. 정말 저게 저렇게 꽃피는 게 정말 청소년들이 확 피는 것 같이. 아까는 매화꽃이었는데 이거 복숭아꽃을 많은데 더 다른 사진을 넣어볼까? 그렇다고 여기다 연꽃을 넣어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바꾸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가끔가다 이렇게 잘 나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거를 해도. 자, 질문 있을까요? 저요, 선생님. 네. 뭐가 질문이 많은가 봐? 아니요. 겁나게? 아니, 한참 보다가 응. 보니까 저희랑 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이 네. 보니까 저희 그 무대 위에서 네. 이렇게 서 있을 때 남자 쪽도 저희는 이렇게 집사님하고 찬자님에게 여자 저희들이 가서 봉사를 해주니까요. 옷을 저희 그 여자 한복을 입는데 지금 사진 선생님이 하신 거 보니까 여자 선생님인데도 이렇게 갓을 쓰고 네. 남자 복장을 하셨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맞는 거예요? 남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 그래요? 그런데 아니 그래서 요번에 저희 또 이제 저희는 7월에 다음 달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의왕에서는. 그래서 그 밑에 참자님들은 그냥 이렇게 한복을 입고 도와주셔도 위에서는 이렇게 남자 복식 한번 입어볼까요? 저도 가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서 그거는 예산과 관계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잘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서울시 성년예나 뭐 고등학교 성년예 아니면 요새 하는 광흥당 성년예 모두 남자는 남자 복식 입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말고 선생님, 이게 네. 화관을 먼저 씌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족두리하고 아니. 제가 때 여쭤. 제가요 당의를 입었잖아요. 네. 당의의 작은 화관이에요. 예. 원삼의 족들이고 예 그렇게 해서 또 그리고 원래는 심의발장 기능을 하는데 네. 앵상보다도 격이 높은 옷이 나잖아요. 그거는 처음에는 천자로부터 백성까지 다 입은 높은 옷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일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입는 그걸로 한 거고 앵삼은 이제 장원급제에서 너 입신 출세해라 하는 그 의미를 두고 앵삼을 입히는 거거든요. 신인은 이제 가정에서 뭐 이렇게 되지만 출세하라 하는 의미로 앵삼을 입히는 거니까 이거는 예 그거는 이제 시작이고 여기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익어서 있는 가정생활을 하는 깊은 학문을 가진 사람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죠.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입었던 거죠. 시민은 언제나 입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옷들은 무슨 의식을 하거나 그런 옷들은 왕족들의 옷 이런 것들은 뒤에서 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민은 예 천년부터 그냥 앞으로 다요. 언제나 입고 벗기 해서 하이 부르지 않고도 입을 수 있게 앞에서 해요. 힘이라는 것은 아까 옷에 대한 것도 하지 않았는데 힘이라는 것은 원피스 형태의 옷이에요. 여기가 절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 몸판이 여기 2개, 뒤에 2개 있잖아요. 1년 4계절. 요 한 몸판 밑에 3쪽에 상이 붙었어요. 치마가. 그러면 4쪽이니까 3, 4, 12, 12개월. 계절을 나타내고 달을 나타내는 것. 그런데다가 가장자리에 있는 선은 춤과 효를 나타내는 것. 부승, 뒤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선비가 가져야 할 뜻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 옷은 팔을 이렇게 올리거나 내려도 옷이 이쪽 저쪽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뒤에 있는 이 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요걸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색과 검은색의 옷은 학과 같이 무슨 품위를 나타내는 그런 색이기도 하지만 이 선비로서의 가져야 할 그런 것들이 흐트러짐이 없이 하기 위해서 팔도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는 사단법인 창조인 재개발원의 국보명장클럽에서
영상 제작 지원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